한 주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의 마무리가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갑자기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오전부터 펼쳐졌었죠. 뉴욕 시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10만 9천 달러 선을 잘 지켜주다가 장 후반부부터 가격 하락이 나오더니 결국 10만 3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오후 시간 돼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보복 공습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짙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 시장은 문을 닫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 안의 지수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가총액 전일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조 2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6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과연 기관들은 오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줬을까요? ETF 현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일단 매수 흐름이 시장에 들어온 것은 체크가 됐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일단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 기준으로 PPI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CPI에서 PPI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하드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지속적인 매수 행렬을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주요 종목들의 가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6%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10만 4,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10만 3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크립토컨트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주말 사이에 이란의 추가적인 보복 공습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주말의 가격 변동성은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던 이더리움 많이 올랐었던 만큼 하락폭도 깊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50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말 안으로 3,000달러를 돌파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와 함께 2,5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2달러 초반에 가격이 머물러 있고요. 다른 주요 종목들의 시세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흔들리자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5%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솔라나부터 도지코인, 에이다까지 7에서 8%대 지수 하락이 나옵니다. 어제 트론이 이 시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가격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되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는 강보합권에 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정도 가격 조정은 나옵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이슈는 있는데 조금 있다가 특징주 시간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하이퍼 리퀴드는 5만 3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9% 정도로 상위 10개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4,130원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특징적인 이슈와 함께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격 조정 나오고 있지만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 리퀴드의 2위 홀더가 1억 달러 상당의 하이퍼 리퀴드를 스테이킹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건 가격을 묶어놓는 또 행위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하락 혹은 매도와 관련된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을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해지면서 일단은 5%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이더리움 쪽에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일 연속으로 ETF 안에서의 매집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8% 정도 하락.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FTX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었던 주소가 솔라나를 언스테이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에 확인해봤던 하이퍼 리퀴드와는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치돼 있었던 예금이 풀려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는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겠죠. 솔라나 8.08% 정도의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코인 시장도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 주요 이슈들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인 트렌드 여러 가지 이슈와 전략들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드려야겠죠.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급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바로 강의로 이어가 볼까요? 네. 불타는 금요일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죠. 이제 트럼프랑 트럼프 관세 이슈랑 그다음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일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막 10%, 20%가 나와서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를 봤을 텐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 단기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시드를 천천히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시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인 코인을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은요, 바로 이겁니다. 급등 중인 종목을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급등의 반대는 급락이죠.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급등 종목을요, 만약에 잘 잡았다 할 시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큰 캔들 보이시죠? 우리가 이 안에 이게 지금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에서 이거를 막 1분 봉이랑 5분 봉 확인해 봤을 때에는 캔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가다가 움직이다가 이런 식의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을 이 4시간 봉을 해부해 봤을 때 뭐 1분 봉이나 5분 봉으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는다면요. 비록 고점에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도 빠른 수익률과 그다음에 큰 시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럴 때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이럴 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요. 이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이랑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이 수익률 차이가 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저점에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자다가 이렇게 저점이 나와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매매를 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반면요. 급등 종목을 잘못 잡으면 그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리고 공부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급등 종목을 웬만하면 이제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급등을 해가지고 오른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확인해 보니까 파란색 음봉이 등장합니다. 아, 괜찮겠지. 여기 이탈 안 했으니까 지지받고 올리겠지. 1분 지났습니다. 떨어졌죠. 아, 어떡하지? 아, 또 오르겠지. 1분 지났습니다. 반등했죠? 아,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가짜였어. 1분 지났습니다.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땀 질질 흘리시면서 이제 고통을 보시겠죠. 단기 수장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 성격은 다른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에서 매도를 안 하시고 그냥 버티십니다. 근데 버티다가요. 이제 흔히 말해서 스노우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게임 용어인데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좀 게임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 눈덩이가 있습니다. 눈덩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바닥이 다 눈밭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작은 눈덩이가 계속 눈밭에서 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눈덩이는요. 엄청 커집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분명 마이너스가 1%였는데 이제 기준과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고집대로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이 마이너스 1%가 추후에는 어쩌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30%에서 40%가 된다. 그래서 나는 분명 시드를 적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싼 금액에 뭐 매수를 했고 그런데 손절을 빠르게 안 했기 때문에 이 급락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큰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스노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급락에서 이제 종목을 급등해서 잘못 잡게 될 시에는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타점에다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요즘 종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승률을 좀 이따 뭐 제가 말을 하겠지만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승률도 전부 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서우신 분들은 10,000원, 20,000원 하시면 되고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큰 돈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제가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큰 시간봉이요. 이렇게 상승 중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큰 시간봉이 이렇게 음봉이 등장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양봉 유지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양봉이라는 거는요. 이거를 작은 시간봉으로 해부해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음봉이었으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음봉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시간봉에서 먼저 양봉인지 그러니까 상승 중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시간봉에서 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차트를 좀 확대해 보면 작은 시간봉을 가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곳이랑 그 다음에 눌림을 주는 곳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추후에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현물 기준 하에는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요. 단기 종목을 잡았을 때 수익률이 높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작은 코인들은 이렇게 올라도요. 뭐 플러스 1%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잡을 거면 우리가 최대한 좋은 금액에 잡아야 하니까 이렇게 작은 시간봉 들어가서 지지를 많이 받는 곳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돌파하고 지지를 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한 곳에 매수를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보시고요. 지지하는 구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차트라는 게 결론적으로 막 지지, 뭐 이평, 뭐 이탈, 뭐 돌파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해야 시너지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 게 아니라 뭐 이평선 다 파악하고 그다음 매물대 지지받는 곳, 그다음 저항 구간, 그다음에 상승 추세인지 이런 거를 전부 알아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크게 안 볼 수가 있고 승리 확률을 대폭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점을 어떻게든 알아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1시간 봉, 4시간 봉, 12시간 봉, 1봉. 자, 큰 시간봉의 기준은요, 최소한 1시간 봉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봉들이 먼저 크게 상승을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합니다. 기준은요, 양봉이 나왔을 때입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는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양봉 등장 중일 때 우리는 먼저 포착을 합니다. 언제? 상승 추세 안에서. 자, 그 다음에는 작은 시간봉 가보겠습니다. 작은 시간봉 들어가서요, 분명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제 많이 지지를 받는 곳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물대를 그어 놓으세요. 이거를 웬만하면 뭐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눈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지지받는지 누구나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감이 없다면 안 될 수가 있으나 그래도 웬만하면요. 여긴가 하는 순간이 거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급등이 나온다는 건요. 추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등 중일 때는요. 절대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대불장이나 그럴 경우에는 좀 예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현재 시장 같은 상황에서는요. 저도 많이 느꼈지만 빠르게 올라가도 다시 내려갑니다. 대불장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려울 수가 있죠. 이렇게 봐도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편한 저희 지표가 있죠. 신호용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신호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신호 안에서 매수를 하면 더 쉽게, 그냥 더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저희 지표로 만약에 바꿔보면요.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이 좀 많은데요. 제가 조금 선을 좀 치워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했죠. 어디서? 매물대 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아무리 상승 추세에서도 신호가 등장했을 때 상승한 추세니까 그럼 우리가 오른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우리가 고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저점보다는 높은 금액이겠지만 그래도 이 지지하는 구간 안에서 나온다는 거는 최대한 싼 금액대에 우리 지표가 쓰는 이 신호가 등장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있을 나올 QR코드 여기에 들어오시면 밴드방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이 지표를 무료로 받아가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생했을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자, 이 지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먼저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저희 지표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한 추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 구간, 지지하고 저항받는 구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는 무조건 지지하는 구간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일 때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어려우니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방금 보기 편한 시로 매매 신호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멋진 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보조 지표를 기반으로 한 이 매매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눈에 보기 쉽게 매수를 하자. 초보자도 충분히 겁 안 낼 정도로 매수를 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자 해서 저희 지표가 탄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표를 한번 쫙 크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제가 말한 대로 강력한 상승한 추세. 노란색은 횡보, 알 수 없는 추세, 그 다음 빨간색은 강력한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보는 그대로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그 다음에 빨간색도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네, 상승이랑 하락이 그냥 같은 신호고 색깔만 다릅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제 이것만 있지 않고 그 뒤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잘 나오고 신뢰가 굉장히 높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만 체크를 해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큰 시간봉에서는요. 신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캔들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표를 가져오든 똑같습니다. 만약에 뭐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지표에서 이렇게 막 1봉, 막 4시간 봉, 12시간 봉 이런 데에서 신호가 계속 등장하면 그거는 신뢰가 낮은 지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신뢰성을, 그다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호가 엄청 많지는 않더라도 확실한 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지표 한번 사용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호등 지표까지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종목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 들으신 신호등 지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10만 4천 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지 전문가님과 꼼꼼한 차트 분석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좀 움직임 별로 없어가지고 안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 상황이 어떤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제 10만 3천 불로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 하에는 대략 한 10만 5천 불쯤입니다. 네, 10만 5,200불이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제가 그어놓은 이 파란색 네모들이 있죠.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터치를 하고 반등을 했어요. 이 부분의 금액대가 103K부터 103.8K, 7K 이럽니다. 여기를 지금 한번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 여기를 이탈할 경우에는 100K까지는 하락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금액대가 100K이기 때문에 100K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K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페니스에 나와가지고 막 98K, 95K까지 막 진짜 운이 없으면 5분 내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운 좋게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103K를 이탈해 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타점을 다시 노리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03K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 지지를 받치는 구간이 없어요. 어디까지? 100K까지 없습니다. 3K가 빠지면 굉장히 커요. 비트코인도 뭐 3%가 하락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3% 하락한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은 진짜 마이너스 20%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K를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03K에서 그다음 7K 이 부분의 매물대를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는 반등 중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위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제가 늘 말하던 이제 106K에서 한 107K 부근,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건재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3K가 지금 신뢰하는 지지인 만큼 106K에서 107K도 신뢰가 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단기로 하시는 분들,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좀 스탑을 해야겠죠. 아마 지루할 겁니다. 움직임이 되게 좀 괴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항과 지지 사이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막 자식인 저의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죠, 솔직히 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하고 저항이 싸우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만큼은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나올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면 매수를 할 거면요, 제가 말한 강력한 저항 107K를 돌파해주고 지지를 할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때 정도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상승처럼 분명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적어도 우리가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이 110K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평선 볼 건데요. 자, 현재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전부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에서 모든 이평선을 이탈을 했죠. 자, 물론 이제 현재 금액이 10만 5천 K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검은색 장기 이평선, 지금 딱 요 위에 한 이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네, 살짝.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장기 이평을 저는 처음에 저항을 받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이평은 돌파하지 못했습니까? 오르겠죠, 당연히. 장기 이평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그림이 또, 만약에 지금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해주면요, 우리가 과거에도 장기 이평을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이때였습니다. 자, 옆으로 가보면요, 이런 그림이었죠. 네, 이렇게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그림이 왜 나오면요,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장기 이평, 굉장히 신뢰가 있는 지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락이 크게 나오겠죠.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돈이 많은 큰 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 부근에서 더 떨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말해서 이제 개미들을 정리한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이거에 굉장히 많이 당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큼 하락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만큼 하락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리다. 공포로 주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평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승이 아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106K에서 107K 부근인데 현재는 이 부근과 겹치는 저항이 4시간 분 기준 하에는 이 빨간색이랑 보라색 선 62평선이랑 122평선입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매물대랑 겹치니까 그냥 편하게 매물대를 확인을 하세요. 이제 2평까지 지금 상황에서 같이 봐버리면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물론 추후에는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요. 이 2평선을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매물대 자리 겹치니까 그냥 106K에서 107K가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인데요. 분명히 스토캐스틱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단기랑 중기가 상승함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단기랑 중기가 상승함은 있으니까 장기를 한 번 더 상승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12K 저항 돌파를 안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랑 중기 스토캐스틱이 하방이 나와주고 이 장기 스토캐스틱이 원래는 상방 각도였는데 지금은 이 중기랑 단기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장기가 상방 각도에서 약간의 하락 각도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스토캐스틱이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게 오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감을 잘 이제 치게 될 시에는 다시 한번 이 단기 스토캐스틱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월요일 때 다시 방송할 때 언급을 새로 해드릴 거고요. 근데 현 시점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 단기랑 중기가 하방에 있고 게다가 저항 자리가 많고 게다가 장기 스토캐스틱마저 상승 각도가 아니니까 지금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안 가져왔네요. 제가 원래는 알트코인 이제 차트를 가져왔었는데 현재 알트코인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락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가득하고 그다음 스토캐스틱이 하방이니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차트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웬만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나타나겠죠. 이 비율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알트코인들이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알트코인 매매를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소 펴보시면 마이너스 8%, 10%, 20% 되어 있을 텐데 웬만하면 알트코인들 112K 돌파해 주고 상승할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때는요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지 그 구간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외 우리가 어떤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한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스라엘 대 이란 공습입니다. 지금 중동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죠. 어떠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EC와 리플 소송 마침표 찍나입니다. 지금 4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 어떠한 소식들 나왔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 다음 행성지는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오늘 또 10% 가까운 장중의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호재성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다음 행선지 어떻게 또 될지 여러 가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핵시설에 선제 타격을 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들려왔던 소식인데 이스라엘에서는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 작전 수일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또한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란군 참모총장 그리고 혁수대 사령관 모두 다 이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란도 최고 안보회의 개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화폐가 지난해 4월 달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습 개시 등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에 7% 이상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3천 달러 선까지도 하락한 모습인데 현 시점에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과연 계속해서 긴장감이 또 최고조로 달할 시에 또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슈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뉴스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이슈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SEC와 리플이 지금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문건을 좀 살펴보자면 이 리플과 SEC가 이번 요청이 민사소송 절차 규칙상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측이 이미 합의에 도달했고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향후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필요성이 그 근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6월 16일에 또 중대한 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법원에서는 이 소송 중단, 벌금 반환서 요청을 또 수락을 할지 여러 가지 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금 2,800달러가 돌파 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10%까지도 폭락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지금 19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속 순유입세가 들어왔고요. 블랙록 또한 유입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골든크로스 형성으로 인해서 4,000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고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가격적인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오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0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 아직도 골든크로스 형성이 유효한 것일지 그렇다면 정말 예상대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시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코인은 아까 말한 대로 이더리움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알트코인 이슈를 보는 것보다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장인 원탑인 이더리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개에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봐봤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려가면요 다 내려가요, 여러분.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주로 지금은 봐야 한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다 올라가고요. 이더리움 내려가면 알트코인 내려갑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고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슈를 보시면 이제 2,730달러지만 현재 기준 하에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의 매수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제 큰 손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지면서 아무래도 그 이유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다른 게 아직 정고점 돌파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싼 금액대에 있고요. 물론 350만 원? 이게 싼 거 맞냐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싼 측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고점에 했을 때는 550만 원이었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550만 원을 돌파한다 할 시에는요.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까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8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니겠죠. 물론 하락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분할 매집을 이어가시면 이더리움 또한 지금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다. 왜냐? 지금 기관들과 이제 큰 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더리움을 어디에 사야 가장 좋은 금액대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더리움의 일봉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의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 어디라고 했죠? 자, 2,820불부터 그다음에 2,860불.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매물대입니다.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야 그다음에 하루 딱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일 정도는 건재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더리움의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지금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플러스가 크게 나올 것입니다. 마이너스이신 분들은요, 점점 본전으로 갈 것이고요. 허나 지금 이 부근에 저항을 받고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일봉인데 무려 사이즈가 엄청 큰 음봉이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근 대비해가지고 대략 마이너스 20%나 되는 큰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더리움을요, 매수를 할 거면 제가 지금 그어놓은 지지 부분 약 2,300불 여기를 지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시키게 되면 이더리움도 큰 하락이 더 나와주면서 알트코인이 지금보다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다 저점을 이탈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저번 달보다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2,300불 여기를 만약에 이탈시킨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중 하나고, 반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니까 우리가 여기 왔을 때에는 지지받는 거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대한 지금 있는 금액대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을 했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제가 말한 이 2,300불 자리가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금액대 잘 지키는지 파악을 하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대략 한 2,500불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내려오게 될 시에, 왜냐하면 아직 이번 주 일요일도 그렇고 뭐 협상 남아 있고요. 이제 이란이랑 트럼프가, 그 다음에 이란이 또 공습을 하게 될 시에는요,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만약에 또 다른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시에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지지하는 구간을 파악을 했고 이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될 시에는요, 빠르게 나오는 급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장기 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평선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 3일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탈을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봉에서도 20일 이평 이탈을 했고, 그럼 어디니까 이 빨간색 60일 이평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금액이 어디였습니까? 이때의 금액은요, 아까 제가 그었던 이 수평 지지 구간 이제 2,300불 이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도달하고 그 다음 일본 관점으로 이 빨간색 60일 이평을 터치하게 될 시에는요,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제가 말해놓은 이 자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시세 차트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시면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일 함께 저희가 공유드리는 급등주라던가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 밴드방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해당 종목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6월 대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고점 기준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돌아온 리뷰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조금 뿌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 제가 패배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요 최근 일주일간은요. 지금 보시면 11%, 7%, 7%, 9%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5%, 4%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전승을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밴드방 들어오시면 제가 타점까지 다 전부 공유를 하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실이 났으면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적고요. 반면 이때를 했으면 다 똑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한 10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지에 들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취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잘 받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가져보시고 제가 이용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 건데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수익을 잘 냈는지 보시는 공부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스크 코인입니다. 방송에서 언급을 했죠. 관심 코인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을 왜 언급을 했냐면요. 간단합니다. 무조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저희 지표에서 상승하는 추세 뭐라 했습니까? 초록색 구간 간단해요. 그냥 눈으로 보신 다음에 이게 상승인지 중립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충분히 추세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늘 말하지만 큰 시간 봉에서 이제 하락 반대 패턴이 없습니다. 쌍봉이랑 헤드앤숄더 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눌림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분석을 했고 실제로 진입을 해서 바로 수익을 이제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어디서 이제 또 봤냐? 그 다음에는 장기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죠. 이제 큰 시간봉에서 장기평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할 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더리움도 장기평을 돌파해주고 시간이 캔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급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장기평 위로 캔들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 3일 이상의 캔들이 장기평 위에서 유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충분히 한 번의 급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일봉상에 있는 장기 이평 뭐 아니면 4시간 봉에 있는 장기 이평 이 큰 시간 봉에 있는 장기 이평 242평선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지받거나 저항받거나 이탈하거나 이 4가지를 어떻게든 잘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주고 지지를 받는다 할 시에는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방 각도에서 돌파하게 될 시에는요. 이거는 가짜 상승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강의 시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의 하락이랑 상승 각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간에 장기평 위에서 유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준 코인이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1시간 봉에 4시간 봉에서 초록 시간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큰 시간 봉에서 장기평 지지 받으면 무조건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이브 코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냐? 똑같습니다. 1시간 봉이랑요. 4시간 봉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초록색 구간이었죠. 저는 똑같아요. 무조건. 제가 쓰는 기법은요. 바뀌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무조건 1시간 봉이랑 4시간 봉이 초록색 구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으면 그때는 진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노란색 구간에 있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억지로 고르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트코인들 수백 가지 있으니까 큰 시간 봉에서 이렇게 초록색 구간에 있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시간 봉, 4시간 봉 신호가 안 나왔죠. 신호가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작은 시간 봉 가시면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잡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간봉에서도 타점이 나오긴 했지만 급등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작은 시간봉에서 타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했듯이 시간봉에 타점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큰 시간봉에 이런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매수를 해도요. 상승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면요.
제가 작은 시간만 가서 매수를 했겠죠. 허나 이렇게 급등 중이었던 코인을 제가 잡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작은 시간봉에 있는 코인을 이제 참고를 하기는 했지만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봤었고요. 자, 입주를 어디서 했냐? 지금 보시는 이 주황선, 저희 지표에서 이 주황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와 역할로 변합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을 할 때도 비트코인이 이 주황선, 이제 일봉에 있는 이 주황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을 때는요, 크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탈을 할 때는요, 크게 하락을 한다고 했죠. 그 뜻은 저항도 강하고 지지도 강한 신뢰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주황선 안에서 그냥 매도가를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익절 금액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감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브 코인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언제 초록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언제 큰 시간봉에서 쌍봉, 헤드앤숄더,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안 했을 때 매수를 하면 되고요. 지금 이 지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나오는 밴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지표를 받아가신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주목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원래는 관심 코인 타임인데요. 지금 코인성이 안 좋으니까 제가 오늘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리스크 감소를 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의 코인은요, 넥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이제 언급을 한 코인, 이제 만든 코인인데요. 특히 그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코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상장을 한 뒤에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더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62평, 파란색이 22평인데 지금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나 올라갈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페이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현재는 지금 저항 자리에 있습니다. 2180원 부근인데요. 지금은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코인으로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기를 돌파해주고 지지하게 될 시에는 그 다음 저항 라인인 대략 한 248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넥스페이스가 제가 말한 금액대 이제 2180원 이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450원에서 그 다음에 2480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목코인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니고요. 이제 대신 나오는 이제 리즈 전문가님이 하시는 건데 이번 주 주말 내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내일 2025년은 반감기가 나오고 그 다음 1년 해 비트코인이 엄청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왜 지금 중요한 시기인가? 그 다음에 대부분 뭐 주식으로 돈은 많지만 코인으로도 돈을 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코인 부자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왜 코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각종 꿀 정보들을 다 내일 설명을 합니다. 공짜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쬐끔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희 밴드방에 있으면 밴드방에 들어오면 다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밴드방에 오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밴드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보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밴드방에 오시면 9시에 종목 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 방송 전에 관심한 종목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 저희 지표 공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죠. 그다음에 4시간 보시면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경제 일정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공짜입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마우스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다 전부 공짜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비트코인 시즌에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영등포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무료 강연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연회 정보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사이 시장의 변동성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